얘들아, 비전공자라고 기죽지 마.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 최경호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패션 MD와 패션 디자이너 중 어떤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두 직업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구독자분이 있어서 두 직업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1편으로 패션 M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제가 갑자기 패션 MD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브랜딩하는 BM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 MD를 하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을 밟고 나온 그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이너와 그리고 패션 MD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한 패션 마케터보다 제가 아는 부분이 꽤 있어서 아닐 수도 있고요.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아마 패션 MD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이해하고 있고,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MD 부르는데 MD가 기획 MD도 있고 생산 MD도 있고 유통 MD도 있고 요즘에는 뭐 홈쇼핑 MD도 있죠. 크게 기획 MD, 생산 MD, 뭐 유통 MD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양한 MD가 있지만 저 오늘은 말하는 거는 약간 기획 MD 중심으로 한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MD라고 하면 패션 머천다이징을 말하는 거예요. 머천다이저. 그거의 약자가 MD예요.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가 아니라 머천다이저의 약자인데, 머천다이저가 뭐냐, MD가 뭐냐라고 하면 상품 기획에서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기획하고 고객 관리까지도 해요. 재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패션 회사의 흐름에 대한 거를 다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작은 대표, 작은 사장이라고도 불러요. 뭐든지 다 한다고 하잖아요. 머천다이징이. 뭐든지 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 같지만 진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에서 웬만한 그 MD들을 찾으면 모든 일이 해결돼요. 그만큼 중요한 직무이고 패션 회사의 중심을 잡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D의 주요 업무가 뭐냐? 판매 상품 리스트부터 판매 매출 현황까지 어떤 옷이 잘 팔리고 어떤 옷이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이걸 보고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상품의 디자인이나 컬러, 소재부터 그 생산 투입되는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조율하고 스케줄 관리나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사람이 MD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란 말이에요. MD는 그나마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직군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물론 의상학과나 패션 디자인과를 나온 친구들이 많이 그 MD를 지원하지만 MD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시각 디자인과라던가, 어떤 친구는 철학과, 어떤 친구는 뭐 작곡가에 나왔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보다 어떤 대학교에서의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패션 디자이너랑 조금 다른 부분은 어떤 조사나 분석 그리고 숫자에 대한 약간 개념이 좀 강한 친구들이 MD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옷을 만드는 과정을 좋아하는 건지, 만들어진 거를 파는 거라던가, 어떤 브랜딩을 한다던가, 잘 팔릴 걸 잘 찾아낸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자기가 잘하는지를 알아야지 패션 디자이너를 할지 아니면 패션 MD를 할지를 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는 그 큰 회사들 보면 다 거기 피팅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큰 회사에서도 보통 웬만한 회사에서는 막내 디자이너들이라든가 특히 여성복 피팅이 가능한 막내들 많이 뽑거든요. 여자친구들 피팅이 안 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남성복 MD 쪽으로도 많이 온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업계에 약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피팅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MD 쪽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MD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를 잘 찾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패션 감각도 있어야 되겠죠. 패션 상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창의성도 있어야 됩니다. 가장 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일련의 과정들, 각 업무 부서별로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MD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뭐 꼭 필요한 어떤 컴퓨터 툴이라고 하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엑셀입니다. 아까 숫자 얘기가 나왔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이러려면 PPT를 또 잘해야 돼요. 거기에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요즘 다 워드는 하죠. 워드는. 저는 아직도 독수리타법이어가지고. 그리고 하면 또 좋은 거. 요즘엔 또 멀티플레이어를 또 원하잖아요. 할 줄 알면 좋은 게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할 줄 알면 좋습니다. 뭐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거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봐요. 중견기업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이상의 그 패션 회사에서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도 2,
3년 정도 어떤 패션 쪽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내지는 외국에서 뭐 유학을 했다던가 대학원을 나왔다던가 조교 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또 패션 관련된 활동 있잖아요. 패션 관련된 그런 활동을 이미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보통 뽑아요.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들 연령이 25에서 한 29 사이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한 2, 3년 이후의 나이대잖아요. 그동안에 패션 관련된 경험들을 좀 쌓아가지고 대기업이나 어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패션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패션 감각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뭐 트렌드 예측 능력도 필요하고, 분석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MD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패션을 사랑하면 됩니다. 미친 듯이. 저처럼 패션에 취하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얘가 무슨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세히 보고 뭐 관심 있게 보면은 그 트렌드가 보이고 분석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직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MD라는 직군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패션 MD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취업. 비전공자가 패션 MD가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 일단 첫 번째로 패션을 일단 좋아해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 MD가 되겠다는, 패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처음부터 사실은 뭐 카페 알바도 있고 많은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패션에 관심 있는 거를 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패션을 전공을 안 하고 내가 막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패션을 좋아하는 어떤 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린다던가, 블로그를 활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것도 많잖아. 서포터즈 활동이라든가 패션 관련된 서포터즈나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그것보다 또 좀 더 쉬운 거는 브랜드의 그 판매 아르바이트? 제일 쉽게 패션의 직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아르바이트부터, 판매 아르바이트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든가. 내 주변에는 패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연습을 한 친구들도 있어. 되게 한 줄 들어갈 만한 게 있잖아. 나는 언제 이런 걸 오픈을 해서 이런 걸 한 1년, 2년 동안 실제로 내가 제품을 사입을 해서 판매까지 해봤다. 이런 어떤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 훨씬 더 공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아. 그리고 요즘 패션 회사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 젊은 지금 그 MZ의 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해요. 저번에 얼마 전에 포럼을 갔다 왔는데,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거기 앞에 나왔던 분이 누구 유명한 분이야.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97년생 이후에 태어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회사에 맞냐라는 게 어느 정도 하나의 또 지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SNS나 어떤 컴퓨터라던가 뭐 핸드폰을 만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던 나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너도 그렇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그런 친구들이 회사에 많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트렌드도 빨리 캐치를 하고,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깨어있는 회사라고 생각돼. 체험단이라던가, 그리고 뭐 판매직으로 시작을 해서 1년, 2년,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MD의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패션 비전공자이자,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자, 그리고 패션 MD를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패션 MD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2편으로는 제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MD와 디자이너에 대해서 그 직업의 차이에 대한 걸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2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 최경호였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온라인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들은 온라인몰에 사진들이 안 올라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MD들이 가서 그 백화점 가서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다 찍어, 제품들을. 그 쇼윈도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품들을 다 찍는다라는 게, 그게 가장 그 시즌에 그 브랜드에서 미는 것들이잖아. 그걸 다 한 몇백 개 되는 브랜드를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진들 다 모아서 거기서 컬러별로 나누고, 거기 스타일별로 나누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뭐 잘 팔리고 어떤 것들을 밀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어떤 거, 요즘 트렌드는 어떤 건지 막 이런 걸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노가다지, 한편으로 보면 먹는 때.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희는 전에 코엑스나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뭐 출근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뭘 입고 가는지 사진으로 계속 도착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요? 얼굴 잘라서? 아니, 그게 뭐 어디 외부에 내보는 게 아니라 카페 내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카페 내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을 계속 찍는 거야.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컬러로 분석하고, 뭐 스타일별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분석하고, 뭐 어떤 롱패딩은 롱패딩끼리 분석하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요즘에 직장인들이 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홍대, 그러니까 강남 코엑스 편, 뭐 홍대 크리스마스 편 해가지고, 홍대 크리스마스 데이트 때 사람들이 어떤 룩을 입고 다니는지 다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처럼 엄청나게 모으면 거기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 뭐가 유행하고 어떤 컬러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라는 건 MD도 똑같지. MD가 되게 중요한 게 분석력이나 예측 능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 시장을 파악을 안 하고 뭔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 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만큼 지금 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가 유행하고 어떤 걸 많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날 것이잖아. 살아있는 진짜 나만 가질 수 있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이런 게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일까지 해봤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을 코엑스 지하철로 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공항을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다 사진을 찍었어. 지금은 근데 워낙에 온라인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다 보이잖아, 옷들이. 근데 과거에는 백화점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